시작하죠. 26번 안 할게. 26번 틀면 안 돼. 집에서 이거 유형 꼭 익혀 오세요. 알겠지? 27번 볼게요. 얘들아, 곡선의 길이는 움직인 거리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나 움직인 거리는 똑같은 문제예요. 알겠지? 그럼 얘와 얘의 중점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중점,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x, y 위치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게 중점을 구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를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두면 얘네 둘의 중점이니까 x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근데 27번 요 정도로 나오면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서 푸는 거야. 그냥 이거 계산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y는 2분의 y좌표인데 여기 알파 넣으면 이걸 또 여기다 넣지 말고 너무 복잡하잖니. 이거 여기다 넣는 게 낫죠. 그래서 얘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베타 제곱이 되는 거죠. 됐니?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루트 씌운 다음에 적분하면 끝이야. 그게 움직인 거리잖아. 속력을 적분하는 거니까. 속력은 미분한 다음에 루트 씌워야 되는 거잖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됐니? 됐니? 그럼 이제 알파 더하기 얘를 해보면 얘를 이제 나타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t제곱 x 플러스 8분의 lnt는 0이고 이거의 두분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t제곱인 거고 근데 알파 베타는 8분의 lnt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그럼 x는 너무 쉽죠. x는 이건 뭐야? 그냥 2분의 t제곱. 됐니?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얘 제곱에서 마이너스 이거 한 거니까 얘는 t의 4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lnt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니? 됐어? 그럼 이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dt분의 dx는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루트 씌운 다음에 얘 제곱하면 t니까 t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면 여기 2가 있으니까 2가 되고 여기가 8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2로 나눴으니까. 그치? 그럼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t분의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니? 됐죠? 이 루트 적분해야 되는 거거든? 거의 90%는 루트가 없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이거 전개해봐. 전개하면 4t의 6제곱에 64t제곱분의 1 나오는데 이거 2배 하면 이거 2배 해서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나오죠. 이거 2배 한 다음에 얘들 곱하면 거기에 얘를 더하면 2분의 t제곱이지. 그럼 이게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냥 이거죠.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항이 부호만 바뀌는 거잖아.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이거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이걸 적분하면 돼요. 이걸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분할 거냐면 1에서 2까지 적분할 거야. 1에서 2까지는 이게 그리고 이거 절대값 처리할 때 이거 절대값으로 나가는 거야 원래. 근데 여기 1에서 2까지는 이게 다 양수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그냥 사라지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이 곡선의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얘를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2t의 세제곱 플러스 8t분의 1의 dt가 돼서요. 2분의 1의 t의 4제곱에 더하기 8분의 1의 lnt가 되고요. 이거 어디에서 어디까지? 1에서 2까지 해서 답 구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됐지?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27번 딱 이 정도로 나올 거예요. 됐지? 네. 지울게. 내가 찾아냈어. 한 칠반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문제를 적어놓고 다 푼 걸 지우면 돼. 그렇게 풀면 돼요. 됐죠? 나 29번 볼게요. 여기 길이가 2가 나였죠. 이거 어려웠던 문제. 차분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도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는 거야. 29번. 혹시 몰라 성적이 또 나올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됐죠? 그랬을 때 얘의 넓이가 F세타고 얘의 넓이가 G세타인 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곱하기 F세타네.
도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 얘가 일단 F세타고 얘가 G세타니까 F세타를 구하는 게 더 쉽죠? F세타를 먼저 구하는 게 정상적인 아이들이죠? F세타를 먼저 구하게 되니까 F세타를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긋고 그럼 이 삼각 여기가 수직인 거고 이 삼각형에서 얘를 더하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얘 이거 뭐라 부르니? 이거 뭐라 부르지 이거? 이 반달 같은 거 구하려고 하면 이거 당연히 중심에서 이어야 되는 거죠. 중심에서 부채꼴로 만든 다음에 삼각형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이렇게 중심도 있죠, 이렇게. 맞지? 여기가 뭐였어요? 각이 4세타죠. 당연히 이 원주각이 2세타니까 이거 중심각이잖아. 그래서 4세타죠. 됐니? 됐지? 아, 그러면 이 반달도 이 뭐라고 불러요? 얘부터 볼게요. 요거 지금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 빼주면 되는 거죠. 이 삼각형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 1, 1이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4세타에서 빼기 얘만큼을 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r제곱 사인 4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거든요. 됐니? 됐죠? 그럼 이거 구하면 되죠, 이거 구할 건데 이거 구할 때 잘 봐봐. 이거 구할 때 지금 요게 2였고 여기가 2세타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2 코사인 2세타죠. 이해할 수 있죠? 우리 미적분한 사람 있잖아. 얘는 2 사인 2세타. 직각이네. 그러면 요 길이 구하면 끝나네. 맞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저 2 사인 2세타 곱하기 저 빨간색 길이 구하면 되니까. 됐지?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됐니? 그러면 이 길이를 아니까 얘분의 얘를 쓰면 사인 법칙을 쓰고 싶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되니까 사인 법칙을 써주면 여기를 그냥 x라고 할게. 그럼 사인 세타분의 x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사인 3세타 나오지? 사인 3세타분의 이렇게 나와서 x는 사인 3세타에 2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죠. 이 문제 조금 오버스럽긴 해. 지금 F세타를 구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G세타까지 구해야 되니까. 그래, F세타를 구해보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저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 써주고요. 2 사인 2세타 곱하기 요 길이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얘에서 얘를 구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죠. 됐니? 그럼 2가 묶이면서 코사인 2세타에서 빼주면 되죠. 사인 3세타분의 뭐를? 2 사인 세타를. 계산 한번 삐끗하면 틀리는 거야. 됐죠? 그럼 이게 없어지죠. 2를 빼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F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F세타가 해서 F세타는 2세타에 마이너스 2분의 사인 3세타에 계산 더럽게 맞네. 그래서 푸는 거야. 더하기 2에 사인 2세타에 사인 2세타에 빼기 사인 3세타에 사인 세타 이렇게 해준 거다. F세타. 더럽지만 나중에 세타 곱한 다음에 위아래 좀 계산해보면 금방 풀려. F세타 구했다. 됐지? 됐다? 끝?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얘가 G세타야. 얘가 G세타거든? 이거 일단 뭐래? G세타가 정삼각형이래죠. 그 분명히 정삼각형이라고 나와. 그럼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표현하면 되는데 얘의 길이를 A로 해도 되지만 2A로 할게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삼각형 그렸을 때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를 2A로 두는 거예요. A로 둬도 되지만 1대 루트 3대 2니까 됐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색깔을 많이 동원했었어요. 여기에 있는 얘를 2A라고 줄게. 그러면 여기다가 G세타를 풀어볼게. G세타 4분의
A라고 있어. 그럼 이 A의 전체 제곱을 구할 거야. 그래서 루트 3A 제곱을 구하면 돼요. 아, 이 A만 세타로 표현해주면 끝이야. 됐죠? 그게 조금 어려워. 봐봐. 이거 이렇게 내렸을 때 얘도 A고 얘도 A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A야? 2A죠. 됐니? 여기는 몇이야? 여기는 루트 3A죠. 여기도 몇이야? 루트 3A죠. 여기까지 됐니? 됐죠? 어렵다. 봐봐. 그러면 이 세타 기준으로 우리는 얘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얘를 A로 표현하고 얘도 A로 표현하면 하나, 둘, 셋을 더하면 2가 나오거든? 맞니? 그럼 이걸 기준으로 탄젠트는 얘분의 얘니까 우리는 얘를 구해야 되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길이의 값이 탄젠트 세타분의 루트 3A가 나오는 거죠. 이해돼? 탄젠트 세타가 얘분의 얘니까 얘를 구하려면 역수를 넣어야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야? 탄젠트 2세타에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더하면 몇 나온다? 2 나온다. 근데 얘랑 얘 다 A가 있기 때문에 A로 붙여주면 탄젠트 세타분의 루트 3에 더하기 2에 더하기 탄젠트 2세타에 루트 3에 이게 2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됐니? 됐지? A는 얘를 나눠준 거 아니야?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G세타는 잘 봐봐. 그리고 여기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니? 다 했다. 우리 다 끝났어. 끝. 제 구하래. 여기다 세타 하나 곱하지. 여기 세타 하나 곱했잖아. 그렇지? 세타 하나 곱했지? 그치? 우리 세타 하나씩 다 곱했어. 근데 잘 봐봐. 이 세타 제곱이 돼서 여기 0되게 하는 걸 없애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세타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세타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얘를 없애야 되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 식에서 세타 제곱을 나눠줘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서도 세타 제곱을 나눠주고 그래야 0이 안 돼요. 즉 그 말은 얘는 지금 뭐를 구하는 거냐면 세타분의 F 세타를 구할 거고 여기는 세타 제곱분의 G 세타를 구하는 뜻이야. 지금 개수를 하나 안 맞았기 때문에 여기 S 세타를 곱해준 거야. 그래야 극한값이 나오니까. 됐니? 아 그럼 얘는 지금 다 세타로 나눌 거지. 땡큐. 그럼 세타로 나누면서 이거 없어지고 여기 세타 쓰고 세타로 여기다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극한은 얼마야? 이거의 극한은 2 빼기 2 더하기 4 가로 1 빼기 3분의 1 이죠? 극한값이. 됐니? 그럼 2 빼기 2 사라지고 2 곱하기 2니까 얼마야? 4 곱하기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니까 3분의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됐다. 여기 있는 얘는 3분의 8이었어요. 됐니? 됐지? 근데 얘는 세타 제곱으로 나누죠. 얘는 세타 제곱으로 나눠. 얘 세타 제곱으로 나눴지. 근데 여기 제곱이 있지. 그럼 세타만 하나 들어가는 거죠. 세타만 하나 들어가면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얘는 루트 3 2 루트 3 0이야. 분의 2.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K는 잘한다.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 분의 2의 이 전체보다 제곱이다. 곱하기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쉽다. 2분의 3 루트 3 2분의 3 루트 3 분의 1분의 2 있으니까 3 루트 3분의 몇이야? 4죠. 그거 제곱했으니까 27분의 16. 27분의 16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7분의 16 루트 3이
되고 없어져서 2 되고 없어져서 9 되고 그래서 9분의 2로 써. 그래서 11. 됐죠? 킬러야. 그 예전에 킬러 안 낸다고 했을 때 나왔던 예심당 중 하나. 이게 킬러다라고 하면서 이게 킬러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예심당 중 하나. 킬러죠. 어렵죠. 제일 어렵었어. 그게. 됐지? 계산도 빡세다. 사실 이렇게 했던 거다. 이해됐지? 차분차분 계산하면 되는데 하다가 빡빡지나서 못할 거죠. 자, 지울게. 30번 위에다 써서 적분 퍼즐을. 역함수와 적분 퍼즐을 꼭 잘 하세요. 30번에 여러분 28, 29, 30 중에 적분 문제 나오면 그냥 생적분 문제 나오면 도전해볼 법한 문제야. 진짜로. 생적분 문제 나오면 이거 생적분이잖아. 미분이랑 뭐 섞이지도 않았잖아. 그럼 해볼 법해 진짜. 적분 퍼즐 문제. 해보자. 너무 재밌잖아. 적분 퍼즐. 퍼즐. 이거 당연히 부분 적분해야 되는 거야 이거. 왜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이거 부분 적분이야. 얘를 미분하고 얘를 적분해야 되는 거죠. 일단 10초 자체는 그럼 미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 x라고 두고 여기 f 플라이라고 두면 일단은 1이 되고 여기가 fx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빼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여러분 691을 쓰면 691을 해도 돼요 그냥. 그죠? 그럼 이거는 x, fx에 무하고자 거 이거 1에서 8까지 된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1에서 8까지 fx, dx 이거 뭐랑 뜻이야? 됐니? 그럼 8의 2, 8 빼기 f1 빼기 인테그랄 1에서 8까지 fx, dx 근데 얘는 1이라고 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될 게 두 개야. 뭐를 몰라? f8을 몰라. f8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에서 8까지 fx, dx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맞죠? 그럼 F8을 먼저 구해보자. F8 얘를 먼저 구해야 돼. 첫 번째. 얘를 먼저 구하자. 첫 번째 F8을 구할 거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는 저거밖에 없거든. Gex는 G는 역함수래. EFX다. 이거밖에 없어요. 1, 2, 4, EFX.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몇 밖에 없어. F1밖에 없어. 우리가 당연히 저 X에다 몇을 넣는 거야? 1을 넣는 거죠. 당연히. 당연한 거야. G가 2다. G가 2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G 뭐라고요? 역함수라고요. G2가 2면 F2도 2죠. 역함수니까요. 아. 당연히 2를 넣고 싶은 거 아니야? G4는? 4. F4는 4. G8을 넣으니까 8 맞네. F8 끝. 이게 8 그게 얼마 돼? 8, 8에 63 빼기 인테그랄 1에서 8까지 fx, dx 이걸 구하면 돼요. 하나 했다. 얘만 구하면 된다. 1에서 8까지 근데 1에서 2까지 f가 적분되어 있는 게 나오잖아. 두 번째 그걸 혼자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여기 역함수가 나오면 그림을 좀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범위가 안 그렇게 되고 2 4 8 여기를 지나죠. 다 지금 그걸 찾은 거야 우리가. 되게 쉬운 문제 어렵지 않냐. 됐지? 이걸 찾은 거야. 근데 1에서 2까지 f를 적분했더니 4분의 5래.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여기가 지금 몇이라는 뜻이야? 4분의 5죠. 그럼 이것도 알아요. 역함수는 이쪽으로 역함수 1에서 2까지 적분한 게 이거죠? 그럼 이거는 4에서 1을 뺀 다음에 얘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지금 얘가 4분의 1인 걸 알아.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됐니? 4에서 1을 뺀 다음에 얘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이거 예전에 역함수 적분할 때 설명해줬어. 그림으로 보는 걸로. 됐지? 그치? 그럼 3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4분의 7이죠. 얘는 4분의 7이야. 얘는 4분의 7이구나. 이게 뭘 준 거냐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gx, dx가 얼마다?
4분의 7이다를 준 거예요. 됐죠? 됐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얘밖에 없다고요? 맞죠? 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저기 적분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밖에 없어? 1에서 2까지밖에 없다고요. 맞죠? 그래서 이걸 적분할 거야. 봐봐. 인테그랄 저거 적분할 거야. 1에서 2까지만 해야 돼. 왜? 1에서 2까지만 알아요. 지금은 얘는 1에서 2까지만 알잖아. 맞지? 그러니까 G 몇 할 거야? EX, DX 함께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하는 거니까 이 4분의 5를 2배 하면 2분의 5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돼? 안 돼? 그죠? 이거 2배 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1에서 2까지 이거의 적분한 값이 지금 4분의 5가 나오기 때문에. 됐니? 그럼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이거 치환 적분하면 얘를 t로 놓으면 이게 2에서 4로 바뀌면서 다시 이거 t로 놓으면 2에서 4로 바뀌면서 얘를 t로 넣기 때문에 이 dx가 dt니까 dx는 2분의 1 d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붙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이 2분의 1에 인테그랄 1이 아니죠. 2에서 4까지 gx dx 그냥 x로 할게. 문자는 이게 2분의 5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gx dx는 5다 이렇게 나야 되는 거 아니야? 5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그림상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하더라고 치면 여기가 지금 얼마나 뜻이야? 여기가 5다야. 5 맞잖아. 여기가 5야. 그럼 여기를 구할 수 있거든? 여기 어떻게 구해? 16 빼기 4 빼기 5 하면 얘야. 아니 16 빼기 4 빼기 5 하면 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7이야. 됐니? 아 2에서 4가 7이구나. 그럼 쟤를 다시 또 어디서 어디까지 접근하면 돼? 2에서 4까지 접근하면 돼. 다시. 그래서 다시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g dx dx는 2배 하는 거, 7 하는 것까지 1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해봤지만 이거 4에서 8로 바뀌고 2분의 1 하고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인테그랄 4에서 8까지 gx dx는 몇이 나온다? 28 나오는 거죠. 위에까지랑 똑같아? 됐니? 그럼 28? 아 여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얼마라고? 28. 여기가 28. 그럼 얘 구할 거야? 그럼 88에 64에서 4, 4, 16을 빼면 48에서 28을 뺐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여기는 20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 둘, 세 개 가면 되니까 27 더하기 4분의 5다. 27 더하기 4분의 5니까 28 더하기 4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의 값은 28 더하기 4분의 1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끝이야. 됐죠? 어려운 문제 아니다. 그치? 이거 일단 부분 적분해서 이렇게 돼야 돼. 이거 풀어야 되는 게 이거 두 개잖아, 그럼. 위에 8을 넣어야 되니까 저기다가 1부터 넣어가지고 한 거고 1에서 8까지 접근해야 되니까 저기서 1에서 2까지 접근을 계속 해본 거야. 왜냐면 주어준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본 거죠. 그때 이렇게 나온 거. 됐죠? 이제 확정하자. 미적한 친구들도 몇 명? 미적한 친구들은 여기서 봤을 때 확정할게요. 27번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목평균 추정. 이거 틀렸다. 아까 미적한 애랑 똑같아? 그럼 27번 틀렸다. 쌤 풀어. 목평균 추정에 있는 문제 다 풀어 일단. 목평균 추정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 데 나옵니다. 알겠죠? 학동 친구들은 잠깐 기다려. 28, 29, 30을 바꿀 건데 칠판에 적고 하죠. 이렇게. 28, 29, 30. 재밌죠? 이제 나죠. 지금까지 나온 수능 중에 이때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긴 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적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쓸게요. 29분 쉬우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죠. 이거의 확률 밀도 함수가 F고 이거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G야. 근데 얘가 0에서 6까지 정의된 거거든? 맞죠?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이거의 면적이 지금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얘 면적도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1이야. 그 면적을 나타내는 게 그냥 0에서 6까지 접근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0에서 6까지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0에서 6까지 접근할게. 이것도 0에서 6까지 접근할게. 얘 얼마인 거야? 1이요. 얘도 얼마야? 1이요. 얘는요. 그래서 2는 지금 몇 나오는 거야? 6K 나와야 되니까 K가 얼마 수밖에 없다? 3분의 1이 수밖에 없어요. 됐니? 간단한 문제야. 그리고 3분의 1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G잖아. 그럼 K가 3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얼마인 거고 얘는 2인 거고 얘는 지금 얼마인 거야? 5인 거고 지금 2에서 5까지 접근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접근을 좀 할 거고 접근을 필요하게 하는 거 봐봐. 여기 그러면 GX를 하면 돼요. 이 GX는 그럼 3분의 1 마이너스 FX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됐니? 됐어? 근데 얘를 지금 2에서 5까지 구하는 거니까 얘를 다시 몇에서 몇까지 접근하면 돼? 2에서 5까지 접근하면 돼요. 얘도 몇에서 몇까지? 2에서 5까지 이만큼 접근해주면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얘는 3분의 1에 이 길이가 3이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1이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2에서 5까지 fx dx를 접근해주면 되는 거죠. 됐니? 그럼 2에서 5까지 f를 구하는 거니까 f가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 여기가 2 아니야? 2 아니야? 2에서 이거 뭐야? 4야? 이거 2에서 5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지? 2에서 5까지 해보면 얘의 넓이는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지금 얼마가 나오고 2분의 1이 나오고 근데 여기 구하는 게 문제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 구할 때 어렵게 구하지 말고 얘를 구한 다음에 얘를 빼주면 되는 거거든. 됐니? 얘 어떻게 구할 거야? 이 전체 넓이가 얼마야? 이 전체 넓이가 요만큼 넓이가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지. 잘 봐봐.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8분의 3이야. 근데 지금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에 닮았죠? 닮은 비가 2대 3이지. 그럼 넓이 비는 몇 대 몇이야? 4대 9지. 그럼 요만큼의 넓이는 이 전체의 9분의 4죠. 얘는 그럼 9분의 몇을 해줘야 되는 거야? 5를 해주면 되는 거죠. 얘가 9분의 4니까 얘가 9분의 5죠. 그래서 9분의 5를 해주면 돼. 이거는. 됐니?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은 또 뭐야? 이게 없어지면 3이 24분의 5가 되고 이거 24분의 12니까 24분의 얼마다? 1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4분의 7인가? 24분의 7을 해서 31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로. 맞죠?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적분값은 전체 면적은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1 나오게 해서 세팅하고 이거 넘겨서 이렇게 해서 풀면 돼. 그래서 G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막을 풀면 돼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됐지? 넘어갈게. 28번 볼게요. 봐봐. 28번. 조금 까다로워. 봐봐. 28번 봐봐. 지금 여기서 일로 쏘는 함수를 f라고 부르는 거죠? 함수의 개수 문제지? 근데 fx는 루트 x보다 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써보면 그럼 f1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됐니? f2는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저 y값 자체가 자연수니까 f2가 루트 2보다 크다는 건 f2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f3도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f4도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따라서 f2, f3, f4 얘네들은 다 몇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f3은 루트 3보다 크니까 f5는 루트 5보다 크니까 루트 5가 2점 몇이니까 f5는 그 여기다 쓸게 케이스블루 이게 되고 그래서 f2, f3, f4가 몇보다는 크거나 같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f5는 몇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은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역이 몇 개래? 3개래죠. 그럼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잡는 게 좋겠죠. 이건 그냥 값이 크거나 같은 걸로 나온 거니까. 지금 공역이 4개인데
그 중에 치역이 3개인 거는 4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잖아. 4C3을 하는 경우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차근차근 첫 번째 경우는 치역이 1, 2, 3일 때 치역이 얘를 그래서 케이스 분류하는 거거든. 뭘 케이스 분류하는지 잘 보셔야 돼. 치역의 개수가 3개인 걸로 케이스 분류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1, 2, 3인 게 있고 그 다음은 1, 2, 4인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세 번째는 1, 3, 4인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 3, 4인 게 있는 거잖아. 됐니? 됐어? 그럼 여기에 있는 치역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이 함수의 개수를 다 해볼 거야. 자, 위에 것부터 해볼게. 봐봐. 1, 2, 3일 때. 그러면 여기는 얘는 2 이상, 얘는 3 이상이거든? 근데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몇에서 온 거야? 얘 F1이야. 볼 수밖에 없어요. 1을 가질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 맞니?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F5는 3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F5도 무조건 3이야. 됐니? 그러면 F2, 3, 4는 2 이상이기 때문에 2, 3, 4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거 2개, 얘가 갈 수 있는 거 2개, 얘가 갈 수 있는 거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3승계가 되는데 함수의 개수가 근데 F2, 3, 4가 다 3으로 가면 치역이 3개가 안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빼기를 해줘야 돼. 치역이 2개인 경우를 빼줘야 되니까. 됐니? 됐어요? 됐죠? 그래서 이게 7개 나오죠. 케이스 분리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1, 2, 4인 거 똑같죠? 이것도 똑같네. 얘는 얼마? 얘는 무조건 F1은 무조건 1로 가야 되는 거고 F5는 무조건 4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2, 3, 4가 나오는데 이거 얘랑 경우 똑같으니까 2의 3승 마이너스 1에서 몇 개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1, 3, 4를 볼게. 봐봐. 여기는 무조건 몇이냐면 여기는 무조건 F1이죠. F1이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1이 나와야 되는데 2, 3, 4, 5는 1이 될 수 없으니까 F1이 1이었을 거 아니야. 됐지? 근데 3, 4는 이제 조건이 얘네들이 똑같죠? 얘네 3개 다 3, 4 될 수 있고 얘도 3, 4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얘 5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치역이 지금 3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치역이 2개인 경우가 나오잖아. 2, 3, F2, 3, 4, 5가 다 3으로 가거나 다 4로 가면 이게 치역이 3개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몇 개를 빼줘야 돼? 2개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14개. 됐죠? 얘가 중요해. 봐봐. 봐봐. 얘는 지금 자, 이 함수의 개수를 할 건데 봐봐. F1은 1 이상이니까 2, 3, 4도 갈 수 있죠. F2는 2 이상이니까 2, 3, 4도 갈 수 있지. 근데 F5는 3 이상이니까 3, 4만 갈 수 있지.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는 얘가 갈 수 있는 거 3개, 2개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야. 거기서 빼야 돼. 근데 이번에는 치역의 개수가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는 거지. 됐니? 됐어? 그럼 치역의 개수가 1개인 건 되게 쉬워. 1개인 거는 봐봐. 1개인 거는 3 아니면 4밖에 없죠. 2는 안 돼. 이해돼? 1개인 거는 3 아니면 4만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3, 4로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2개를 빼야 돼. 일단 이게 뭐라고요? 치역이 몇 개인 거? 치역이 1개인 거. 이건 쉬워. 두 번째, 치역이 이제 몇 개인 걸 또 빼줘야 돼. 2개인 걸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럼 치역이 2개인 거를 생각해보자. 치역이 2개인 거를 여기서 갖고 와서 풀어볼게. 치역이 지금 2, 3, 4 중에 치역이 2개인 거야. 그럼 치역이 2개인 게 2, 3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 4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 4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됐니? 그럼 치역이 2, 3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 F5는 1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되죠? F5는 1로 가야 되는 거? 그러면 F5는 1로 갖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얘네가 다 1로 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되지? F1도 얘네들이 될 수 있고 F2도 얘네들이 될 수 있고 F3도 얘네들이 될 수 있고 F4도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총 몇 개야? 이게 4제곱인데 치역이 지금 한 개로 될 수도 있죠. 여기 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다 사람으로 봤을 때 치역이 한 개 나오니까 우리 치역이 지금 2개인 걸 찾고 있는 거야. 여기 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몇이 나온다? 1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보면 얘는 F5죠. 똑같죠? 또 2에 대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해되지? 그래서 얘도 몇이야? 1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인데 얘가 문제인데 3, 4는 아무 제한 조건이 없죠. 쟤네들이 다 3, 4로 갈 수 있는 거잖아. 저기 1, 2, 3, 4, 5가. 그러면 이거는 2에 5제곱이 되고 빼기 2를 빼야 되지. 다 4로 갔을 때, 다 4로 갔을 때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몇이 나온다? 30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쓸 수 있는 게 몇 개다? 6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162에서 61을 빼서 102고요. 얘네들도 해서 128이 되는 문제였어요. 좀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됐니? 제가 다시 복습 꼭 해보세요. 케이스를 잘 하셔야 되고 이거 여사건으로 이거 안 되는 건 치역의 개수가 3개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럼 치역 문제가 나오면 치역의 개수가 3개 있을 때 그럼 2개일 때 1개 뜨는 거 다 빼줘야 되는 거야. 치역이 3개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대응받는 애가 무조건 하나 나와야 되는 거니까. 됐죠? 넘어갈게. 30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독립시행인데 30번. 독립시행의 조건부 확률을 붙이고 봐봐. 30번 보면 주사위 던져서 5 이상이 나오면 흰 거 2개를 바구니에 담고 4 이하가 나오면 검은 거 1개를 바구니에 담는데 이거 사건을 A라고 하고 이거 사건을 B라고 할때 여러분 조건부 확률이니까 이거일 때 이거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맞아? 얘 먼저 구해야 돼. 그럼 AO 더하기 BO니까 바구니에 있는 공의 개수가 7개 이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X번하고 얘를 Y번이라고 해주면 얘가 500개 X번인 거죠. 이거 했을 때 지금 바구니에 있는 게 지금 7개 이상이니까 첫 번째로 지금 AO 더하기 BO가 7 이상이니까 EX 더하기 5-X가 7 이상이 되는 걸 쓰는 거죠. 됐니? 맞아요? 넘기니까 X는 몇 이상이야? 2 이상이죠. 너무 많죠? X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잖아. 그거보다는 0일 때, 1일 때 구한다면 전체에서 빼는 게 나은 거죠. 맞죠? 그래서 여사분을 풀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사분을 풀게. 이거는. 그럼 X가 한 번 나오고 Y가 4번 나오거나 X가 0번 나오고 Y가 5번 나오거나. 근데 이게 일어날 확률은 5 이상이니까 3분의 1인 거고 이게 일어날 확률은 4 이하니까 3분의 2인 거잖아. 그치? 이게 한 번 4번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51에 3분의 2에 4제곱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거 독립시행이니까. 맞죠? 저런 게. 그럼 이거는 5C0에 3분의 2에 몇 제곱 해주면 돼요? 4제곱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243에 16 곱하기 5니까 80. 얘는 243에 32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분모에 들어가는 확률은 243분의 1이 되는 거야. 112가 나오죠. 틀렸네. 맞아. 틀렸지. 그렇겠지. 이거 지금 뭐 구한 거야? 우리 6번 있으니까 여기서 왜 해야 돼? 1에서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지?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건 243분의 몇이 된다? 131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지? 됐지? 두 번째 이거 얘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면서 얘가 돼야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AO 더하기 BO가 7 이상이면서 동시에 AK랑 BK가 같게 되는 게 있냐라는 거잖아. 즉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같게 되는 번제가 생기냐 이런 거잖아. 됐니?
그러면 얘가 아까 전에 6번으로 풀었지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x가 5이고 0일 때, 그 다음에 4이고 1일 때, 3이고 2일 때, 2이고 3일 때를 보면 돼요. 근데 봐봐, 이건 안 되죠. 이러면 지금 뭐야? 흰 공이 10개고 검은 공이 0개잖아. 그럼 흰 공과 검은 공이 같아지는 경우가 당연히 안 생기죠. 검은 공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흰 공이 지금 몇 개 되고 최종적으로 8개 되고 검은 공이 몇 개 돼? 1개 되지. 근데 흰 공은 2개씩 늘지. 2개씩 늘고 검은 공은 1개 늘어. 그럼 흰 공이랑 검은 공이 같게 되는 경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안 돼. 그래서 이거 안 돼. 그래서 이두 가지밖에 없어. 그럼 잘 봐봐. 그럼 이거는 지금 흰 공이 최종적으로 6개, 검은 공이 2개 되는 거잖아. 같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잘 봐봐. 근데 이건 찾아야 돼. 봐봐. 그럼 첫 번째 A 사건이 나왔어. 그럼 흰 공이 이미 몇 개 된 거야? 2개 된 거지. 그럼 다음에 검은 공이랑 같아져야 돼.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A 사건이 또 나오면 안 되지. 그럼 흰 공이 4개가 되는 순간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이때 세 번째에 흰 공과 검은 공이 같아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는 거죠. 아, 처음에 A가 나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럼 두 번째 봐봐. B가 나왔을 때 처음에 B가 나왔을 때 그럼 검은 공 1개가 생겼지. 그 다음에는 흰 공이 들어가도 되죠. 검은 공이 들어가도 되고. 이해되지? 너무 복잡한 경우 알잖아. 이게 A가 되면 여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AA가 되면 되고 또는 여기서 이렇게 B가 돼서 B가 되면 AA가 되면 거잖아. 됐니? 이거 총 몇 가지밖에 안 나와? 3가지. 아, 3가지구나. 따라서 영어면서 요거가 될 확률은 3 곱하기 이제 이거 하면 되는 거죠. 3분의 2에 3분의 2에 아니죠? 3분의 1에 세제곱에 곱하기 3분의 2에 3분의 2에 제곱 이거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봐봐. 원래는 여기가 5C3이 들어가는 건데 5C3이 들어가는 그 중에 지금 얘가 같게 될 수 있는 게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5C3이 아니라 3이라는 거야.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됐니? 이해됐지? 됐어. 이거 똑같아. 이제 이거 하자. 여기 볼게.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나열을 하면서 찾아보면 되는데 처음에 A가 나왔어. 흰공 2개가 나왔죠. 그 다음 흰공이 또 나오면 안 되죠. 이미 4개가 되니까 검은 공 3개가 나와도 같아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B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지금 하나, 2개 나왔으니까 이게 1개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A, B, B, A여서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2가지 나오는 거죠. A, B, B, A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B로 시작했으면 여기 A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B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A가 하나씩 나왔으니까 여기가 2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BB로 출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B가 나오면 안 되지. 3이 나오니까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나와서 여기 또 2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나오니까 6 곱하기 이렇게 돼야 될 확률이니까 3분의 1에 제곱에 3분의 2에 제곱이 된다. 세제곱 된다. 얘네 둘을 구하는 게 분자로 가면 되죠. 분모 구했고 분자 구해서 답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지? 이해됐니? 됐죠? 이렇게 보는 거? 오케이? 네, 좀 어렵죠 얘들아? 이거 그냥 얘를 이렇게 4개를 구하기 하는 것보다 이거 6번 구하는 게 낫죠. 이게 지금 너무 많잖아. 그치? 물론 이렇게 구해도 돼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거 하면 계산이 좀 복잡하게요. 어쨌든 이렇게 구하든 저렇게 구하든 얘를 구하고 얘랑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되는 건데 이 위에서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밑에서 2가지가 나오는데 그 2가지가 이런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케이스 분류해서 잘 풀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 됐니?